안녕하십니까. 독거투철집 제레미년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중국 교육주 유가 내연 기관차 그리고 전기차 여행 내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좀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다 보니까 독거투철집 자주 쓰게 되네요. 요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주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작성된 그림을 알려드리고요. 어제 장이 미국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바이러스의 전염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낮은 치사율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서 병상이 모자라면 사망률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는 계절적인 여유도 있겠죠. 바이러스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좋아합니다. 한국의 델타 바이러스 치사율이 8월에는 0.36%였는데 11월에는 0.93%로 3배가 뛰었습니다. 바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치사율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세종이 될 거라고 제가 독투에서 이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유럽 질병청인 CDC에서 이미 어제 향후 수개월 내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격이죠. 이런 예상을 하다 보니까 폭락한 첫날부터 일단은 저가 매수에 나서자고 하는 월가와 여의도의 리포트를 제가 보기에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급할 것이 없다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제 글을 보고 주식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독해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는 부분은 바로 매수나 매도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자는 뜻이죠. 제 글을 읽은 분 중에서 전량 매도했다는 분은 제 주변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게다가 매수 매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이 저한테 1도 온 것도 아니고 손실도 다 본인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른이죠.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 튀어났지만 고민을 거듭한 결과 제가 볼 땐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폭락을 했는데 제가 대략 보니까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6%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이틀 전에 글을 보시면 현금 보유자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장이 빠져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식시장이 오늘 다 끝난 것도 아니죠. 바이러스와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은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처음 우한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난리가 났지만 점점 내성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난 칼럼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50불대가 오면 1배짜리 ETF로 적극 매수 하시고 혹은 60불대 그대로 머문다면 별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확실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지난 독투에서 다뤘던 섹터별로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능 기부입니다. 첫 번째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투는 헝다 사태가 별일이 아니고 공산당이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게 될 것을 지난 가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서 중국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중국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는 그 완전 반대쪽에 있었죠.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맞는 예측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위안화 환율이 역사적으로 정말 고점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여행을 하기 무서울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비싸지고 있는 것이죠. 버블이 터질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왜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살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60조 이상을 매수했거든요. 60조. 우리나라 펀드 설정액이 60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올해 11개월 중에서 이제 12월 됐지만 지난 11개월 중에서 통계를 보면 딱 1개월 빼고는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을쯤에 진짜 많이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독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의 바이 더 딥을 외치면서 반년 이상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석 달이 이제 돼가고 있죠. 겨우 석 달 됐습니다. 어제 본 자료에 의하면 밸류에이션의 학장 딘 오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난 가을에 중국 빅테크 종목들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격이 싸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서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수년간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좋게 보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중국 전문가들처럼 중국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모다란 교수처럼 장기 투자로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냄비 근성을 가진 분들은 주식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라이빗 뱅커 지점에서 영업을 10년 했거든요. 강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 정말 급한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유가 게시판을 제가 인베스팅닷컴에서 봤는데 정말 수많은 단타족들이 주식을 이게 막 유가를 단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주식한다면 독거 투자일지는 전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입니다. 몇 틱을 먹었느냐, 뭐 61선이 바닥이고 65불선이 지지선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린이들의 의견들은 사실 증권방송이나 일부 유튜버들의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년대까지 그게 됐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그게 됐는데, 제가 2003년도부터 주식 시작을 했지만 그 뒤로는 그런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감으로만 주식을 하면 다 떼돈을 벌죠.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 차트로만 한다면. 차트가 결국은 감이니까. 결국엔 다 깨지게 됐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순식간에 깨버리게 요즘엔 트레이딩을 하죠. 유가가 변동성을 끝내고 나서 하면은 이제 유가 게시판이 이제 조용해질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분위기는 완전히 핏자국이 낭자한 초상집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기 때문이죠.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 독트에서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교육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년을 생각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 2분기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물꼬를 틀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처럼 막 몇 년까지는 아닌데 저도 적당한 가격대가 오면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독거 투자일지에도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산당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월가에서부터 배워왔고, 사실 중국에는 주식시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월가에 수많은 여러 개의 그 투자은행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배워왔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해서는 헨리 폴슨 주니어가 쓴 중국과 협상하기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CEO였고 미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들이죠.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 책을 모르고 중시장에 뛰어든 것은 제가 볼 때 실패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교육을 받았고, 미국만이 선이고 중국이라는 말을 입에 대면 약간 친중 빨갱이 뭐 이런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중시장을 들어가면 100% 깰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캐시우드가 손절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 보십시오. 저는 그녀가 타고난 성장주 전문가이지 중국 시장이 정통한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녀의 이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유가 관련해서는 80불 때부터 원유 ETF든 관련 기업들이든 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0불 때 초중반부터요. 그 말을 들으셨으면 현재 65불이니까 정말 한 20불이 더 빠졌잖아요. 한 30% 정도? 20% 정도네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말 들으셨으면 안 깨졌을 텐데, 그에 비하면은 골드만삭스는 지금 125불 부르고 있고 JP모건은 아직도 85불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50불 때 오면 매수하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는 내연기관 관련,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 포드나 GM 정체된 상태거나 지금 하락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가져가시라. 꾸준히라고 말씀드린 거는 장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주지하시듯이 전기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기업들의 시총을 계속 빼앗아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침은 있겠죠. 왜냐하면 성장주다 보니까 부침은 큰 편인데, 저도 테슬라가 아닌 작은 자동차 기업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냄비 근성으로 가져갈 것이라면은 기껏해야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거는 운 좋으면 30-40% 정도를 먹습니다. 하지만 1, 2년을 가져가게 되면 1년, 2년, 3년을 가져가면 300-400% 정도가 됩니다. 제 경험상 인생 역전은 여기서 나옵니다. 단타가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특히 주린이 분들은 이제 길게 보유를 하셔서 크게 먹은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좀 매일매일 시세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데, 독투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여행 관련주인데요. 저는 면목이 좀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다 이제 망가뜨렸죠. 오미크론 관련해서 저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틀 전에 어제 반발 매수에서 해놨지만 이게 추세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이 이쪽으로는 좀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은 백신이 썩어서 남아 돌지만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1차 백신 접종률이 평균이 15%라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아공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죠. 이런 곳으로 우리는 여행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우리가 여행 가면은 아무래도 동남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런 여행 수요들이 활발하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유세를 떨친다면 여행 관련주들은 한동안 좀 난기류를 견뎌야 하긴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다 팔고 종목 교체를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틀 전에 그 여행주의 대장격인 에어비앤비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이야기가 다소 길어져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의 지수 조정은 매년 늘 있어 왔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주식을 했지만 정말 20%대 이상으로 떨어진 거는 10년에 한 번씩 있고, 10%대로 떨어진 거는 거의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면 현금화를 해서 미리 대비를 했겠지만, 이런 오미크론 같은 변이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지금 5, 6% 정도 빠져 있는데, 감정을 배제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주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